뉴스 스크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상 최대입니다. 금융지주 실적 잔치는 계속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KB금융은행이 가장 많은 순이익을 올렸고요. 리딩뱅크 자리에 올랐습니다. 자,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 순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요. 증권사 실적을 감소하면 은행 의존도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은행들은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를 통해서 돈을 벌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대출이 이 기간 동안 3.2% 증가를 했고요. 대기업 대출은 4% 급증을 했습니다. 올 들어서 금리 인상에 따라서 회사채 금리가 뛰자 대기업들마저도 은행 대출로 선회하고 있는 것이고, 예대 마진 차이에 따라서 순이익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대출 금리가 더 빠른 속도로 뛰었다라는 것은 예대 마진 증가는 순이자 마진을 높였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은행 쪽은 사실 좀 말이 좀 어려울 뿐 그냥 뭐 많이 벌었다, 그 다음에 순이자율 이게 높다, 낮다, 요 정도로만 좀 따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각 회사들마다 좀 알아볼 텐데, 첫 번째 KB금융 같은 경우 이제 대장주죠. 분기 배당 정례화를 하고 있고요. 주당 배당금 5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에서 2,000원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순이자 마진이라고 하는 MIM 기준으로 1.92% 신한금융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SBJ은행과 현지 외국계 리딩뱅크로 도약한 신한, 베트남은행을 포함해서 글로벌 부분 손익이 지난 동기 대비해서 34.5% 증가를 했고요.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7.8% 금융투자가 감소를 했습니다. 증권거래량 감소 때문에 이어진 것인데 증권 수수료 이익이 줄어든 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보고서를 읽었을 때 은행 전반적으로 제가 뭐라고 보고서를 읽었었냐면, 은행과 그 다음에 증권을 같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비이자이익 같은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회사들, 카드를 갖고 있다든가 뭐 캐피탈을 갖고 있다든가 이런 회사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좀 수익률이 좀 나빠지면서 실적이 좀 꺾일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를 다 상회를 하고 또 남을 만한 순이자 마진이 포인트가 올라가 버려서 오히려 지금 현재까지는 좋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미래 손실 대비 준비금인 대손 충당금을 많이 쌓아서 상대적으로 순이익이 덜 늘어난다는 설명을 갖고 있는 게 하나금융이고요. 2005년 지주사 설립 이후에 최초로 1,500억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을 하면서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금융을 좀 잘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실적 성장률이 가장 높고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32.5%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금융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회사를 이제 인수를 좀 하려는 계획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M&A 모멘텀을 좀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금융이 올라간다기보다 M&A 대상이 되는 그 증권회사들이 좀 높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 NH농협금융 같은 경우 유일하게 실적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협은행은 순이익이 증가했으나 NH투자증권 등과 다른 계열사들이 순이익이 쪼그라들면서 그룹 실적이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바로 어제 보고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금융 일봉이고요. 오늘 보합으로 마쳤고, 처음에 하락세였다가 올라온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원래 오늘 상승장인데 오히려 약간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됐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KB금융이 조금 부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과거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부진했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네, 배당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올라왔다. 분기 배당도 있고 그래도 배당락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면은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요. 어쨌든 이제 은행주 중에서는 카카오뱅크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대장주로서 그 힘을 좀 발휘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뭐 사실 이미 좋은 호재들은 다 나왔고 실적도 좋다는 게 다 나왔기 때문에 이 이상 사실 어떻게 올라갈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약간 요 이제 레벨권에서 좀 왔다 갔다 좀 할 것 같긴 합니다. 제 생각에는 뭔가 여기 이상으로 더 좋아질 게 없잖아요. 실적이 계속 좋아지진 않을 거고, 물론 금리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은행들에 대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같은 호재는 사실 그렇게 많이 반영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같은 호재를 얼마만큼 계속 인식을 해줄 건지, 얼마만큼 폭발력 있게끔 해줄 건지, 네, 그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고, 근데 또 오히려 또 보자면은 69,200원이 지금 10년 동안 최고점이거든요. 그럼 역사상 고점이라는 얘기인데 지금 역사상 고점을 한 20%도 안 남겼죠? 아닌가요? 30, 그쵸? 20%도 안 되죠? 15% 정도면 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도전해 볼 만하지 않나 싶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매수세가 좀 정확하진 않고 지금 상황적으로 봤었을 때 개인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지금 들어가기 좀 힘드니까. 자,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신한지주 보시면 신한지주도 꽤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과거에 추천드렸던 때보다 많이 올라왔고, 그래 봐야 여기는 코로나 이후에 떨어지기 직전까지 이제 힘들게 올라온 겁니다.
근데 여기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보고요. 저는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보고, 여기 20개월 선을 한 번 정도는 만나고 가지 않을까. 여기서 또 한 번쯤은 좀 떨어질 것 같고, 여기는 이제 기간에 대한 매수가 좀 강력하죠. 외국인하고. 이제 그거를 뭐 뚫고 올라갈 수도 있기는 한데요.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일단 카카오뱅크도 뭐 제쳤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여기는 예, 딱히 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금융부터 먼저 볼까요? 하나금융부터 보시면 4만원대 오늘 약보합으로 맞췄고, 상승폭이 그렇게 다른 주보다 크진 않고요. 그래도 여기는 코로나 이상으로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좀 매수하기가 좀 어렵다. 여기는 또 외국인에 대해서 좀 매수들이 좀 있었고, 기간도 최근에 좀 번갈아가면서 매수를 좀 하고 있고, 예, 좋은 뉴스들도 있기 때문에, 네, 1500 규모를 좀 자사주로 좀 했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르금융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민영화 계열 지분에 대해서 다 마무리가 되고 났기 때문에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진짜로 그때는 막 여기였었던 것 같고, 여기 이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한 번 정도 떨어지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거 쭉 가는 거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랬고, 네, 그러면서 여기 좀 대량 매수 여기도 들어왔고, 네, 그렇죠. 그리고 M&A가 좀 살아있다라는 점, 그 부분 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럼 M&A라고 하면 이제 증권주인데, 증권주를 산다고 했거든요, 분명히. M&A 현금을 통해서. 그럼 증권주를 보시면 증권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이렇게. 물론 우선주들을 제외한다고 치더라도, 하나투자증권, 유한타증권, 유화증권, 한양증권, 신영증권, SK증권, 현대차증권, 상상이증권, 부국증권, 그다음 유진투자증권, 그다음에 코리아셋 투자증권이 있고, 그다음에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어떤 분이 말씀 주시기로는 SK증권이나 어디였었죠?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뭐 SK증권 요 정도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이베스트 증권하고. 근데 이제 SK증권이 만약에 인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너무 주가가 동전주라서 사실 함부로 좀 들어가기가 좀 애매하고, 그쵸? 네, 애매합니다 여기가. 물론 뭐 재무표로는 뭐 나쁜 건 없는데, 이게 주가가 이게 동전주인 거는 정말로 싫거든요, 들어가기가. 그다음에 이베스트 투자증권, 네, 이렇게 지금 주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결국에는 몇 개 없으면은 찍을 수 있겠는데, 지금 이렇게만 본다면 사실 이거 또 두 번째 칸도 있군요. 대신증권, NH투자증권은 안 될 것 같고, 미래셋도 아닐 것 같고, 메리츠증권도 아닐 것 같고, 삼성증권도 아닐 것 같고, 교보증권, 키움증권 당연히 아니고. 네, 그래서 여기는 좀 뭐라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말씀 주셨던 게 일단 기억나는 게 SK증권하고 이베스트 투자증권이라고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베스트 투자증권 시총 보시면 4천억. 그래도 안정적인 걸 사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나마 좀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매출들이 좀 잘 나오는 증권주들 중에서 하나이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눌러보시고, 그나마 좀 잘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액이 잘 나오는 그런 회사. 근데 뭐 지금 다 거래량 감소가 다 좋은 건 아니니까 그나마 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회사랑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종목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